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물가와 관련한 단어에서 따온 말이죠. 이 D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물가 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크게 변신을 하고 있고 또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변신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야,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행이 D공포에 휩싸였다. 그 실체가 뭔가부터 말씀을 나눠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그 시장의 예. 전반적 모습에서는 아마 금값이 떨어진 거 1280달러대 그리고 이렇게 장 내에서는 사실 1260달러대까지 폭락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우리가 그 물가가 이렇게 준파를 하면 물가의 그 해칭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꼽는 것이 금과 미개 국채 같은 것을 꼽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역시 물가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실물 자산, 금과 같은 이런 가격에 폭락세를 부추긴다 이렇게 보시되어 있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D공포 시청자 여러분도 경기는 회복되는데 무슨 놈의 D공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D공포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일본식 디프레션입니다. 이거는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 네. 물가까지 떨어지는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이런 일본식 그 디프레 우려가 아마 시청자분의 눈에 익으셨는 D공포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경기는 좀 회복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경기는 회복되면 이 어그리게이트 디맨드 즉 총수요는 좀 증가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경제 이론입니다는 최근에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떨어지는 소위 디스인플레이션 예. 요게 이제 D공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종전과 달리 이런 디스인플레이션 이런 공포에 쌓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종전의 이론으로 쉽게 설명해서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책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장에서는 비이성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각국 중앙은행에서는 사실 이러한 그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할 건가 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국가가 한둘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각국의 현재 물가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지금 각국의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타겟팅 선을 2%로 대부분 다 설정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피브레이트 중심 환율을 중심 물가 수준을 3%에서 상하 밴드폭 1%로 해서 인플레 그 하단선이 2%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각국의 물가는 지극히 안정돼 있다. 저는 여러 가지 통해서 지독히 안정돼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장바구니 물가라든가 이런 거에 부분적으로 좀 불안한 거 있습니다는 대표적인 소비자 물가는 지독히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지금 2.8% 잠재 성장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는 물가는 소비자 물가는 1%로 지독하게 안정돼 있죠.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물가가 1% 안정돼 있어서 지난번에 금리 인하의 배경이 됐던 거거든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발권력을 동원해서 아베노믹스를 극단적으로 추진하고 엔화 약세가 올해 들어서 한 28% 가치가 떨어지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난 수준이거든요.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회복된다 해서 연일 그 정책 당국자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는 네. 물가는 오히려 거꾸로 떨어져서 1%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사실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이렇게 떨어지는 종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이 디스인플레이션의 D공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경제는 천천히 회복은 되고 있는데 물가가 지극히 안정적이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네, 사실 그 물가에서 보면은 우리가 거시경제에서 보면은 종축이 이게 횡축이죠. 횡축의 성장률과 종축의 물가를 본다면 네. 이것을 결정하는 수준이 이제 총수요 곡선, 청고 곡선이라 이렇게 이제 많이 그 시청자분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 아실 걸 보는데요. 네. 그런 사이드에서 크게 물가는 디맨드 풀 사이드. 경기가 회복되면 여러 가지 수요를 견인하는 요인들이 있겠죠. 예. 그리고 코스트 푸시, 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이 코스트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소비자가에 전가시킬 수가 있으면은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양측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지금 디맨드 풀 사이드에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사실 그 물가를 끌어올릴 만큼 그렇게 회복세가 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출구 전략 논쟁이 이렇게 지리부력에 올해 5월서부터 끌어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이게 했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출구 전략 얘기하면 아주 기가 따갑도록 지겹다 하는 얘기를 하실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지속되는 것은 바로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출구 전략을 취할 만큼 경제가 아주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 이렇게 보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피 측면에서는 지금 오늘도 이제 김민지 기자께서 원자재 가격이 폭락했다. 국제 유가가 폭락했다. 그래서 오늘도 2% 이상 폭락하는 사실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코스프시 즉 비용적인 측면에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요인이 적은 상태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그 국가가 됐기 때문에 예. 상품이 상품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힘은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지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사주는 국민들이 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월마트라든가 할인마트를 통해서 최종 상품의 가격 파괴, 가격 인하라는 이런 월마트 효과, 할인마트 효과 때문에 물가가 전반적으로 중앙은행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물가가 안정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 회복에도 물가가 오히려 떨어진다. 이 각국의 중앙은행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요? 물가가 중앙은행이 설립한 가장 큰 목적이 되겠죠. 예. 그러나 사실 최근에 물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물가 안정만 고집한다면 중앙은행 이렇게 직원들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는 일만큼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래 시장에 그런 얘기하죠. 금통위원들이 1년에 연봉이 3억씩 이상 되는데 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도 예. 사실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보면은 다른 그 중앙은행 입장에서 다른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그 세계 중앙은행격 역할로는 FRB도 작년 12월 달에 물가 안정과 함께 고용을 중시하는 소위 그 듀얼 맨더이트, 양대 책무를 설정한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고용 목표제를 더 중시하는 것이 지금 FRB의 지금 통화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도 했고요. 내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네. 내일 그 상원에서 인준이 확실시되는 제닛 앨런 같은 경우에는 적정 금리를 산출하고 통화정책을 이렇게 강구할 때 소위 여기 나오고 있죠. 옵티멀 컨트롤 룰에 의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습니까? 최적 통제 준칙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겠는데요. 나중에 이제 한국말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새로운 논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건 뭐냐면 사실 물가와 실업률과 같은 이런 실물 경제 목표, 물가 같은 이런 전통적인 목표에서 예. 과거에는 준칙에 있어서 보면 물가 안정을 흐트러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것이 과거에 통화론자가 주장하는 모니터리 룰, 통화 준칙이었습니다는 제넷 앨런이 주장하는 옵티멀 컨트롤 룰은 만약에 실업률 달성화하기 위해서 인플레가 목표치를 벗어나면 그것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물가 안정에 대해서 태색적인 우선순위가 밀려나간 이런 분위기가 바로 제넷 앨런이 적정금리를 산출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통화정책을 강구할 때 이분의 소신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왜 양적으로 정책이 상당 부분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 바로 제넷 앨런이 어떤 사람보다도 물가 안정보다는 실업률과 같은 이런 실물 경제 목표를 종전과 달리 중시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한번 천사와의 키스와 악마의 키스 한 얘기 있죠. 예. 물가 안정을 해서 순수하게 좋아하는 게 이것은 천사같이 아름답다 해서 천사의 키스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예. 통화론자의 주장인데 반해서 제넷 앨런은 물가 안정이 일시적으로 포기되더라도 실업률,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으면 그거에 취성해야 된다. 그러면 과거에 천사의 키스를 주장했던 마이털 이스트우드 통화론자를 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 이단어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악마의 키스한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악마의 키스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일부에서는요. 인플레 압력이 너무 낮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양적 완화 같은 초간격 통화 완화 기조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예, 이미 이제 지난 9월 17일 날 출구 전략을 추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출구 전략이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예.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한 후유증을 불러일으킬 거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연준도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래서 얘기도 그런 나왔습니다. 얘기가 벌써 나오고 예.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물가가 안정돼 있다 보니까 네. 과거처럼 양적으로 정책에서 돈 많이 풀면 과거의 경제 모습이라면 이미 물가가 많이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출구 전략은 이미 추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새로운 뉴노멀 환경에서 물가가 지독히 안정돼 있다 보니까 마치 양적 정책의 추진한 거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착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양적 정책이 오랫동안 당초 예상보다 지속되고 출구 전략에 추진될 때 적정한 타이밍을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렇게 양적 정책이 당초 예상보다 이렇게 지정됨에 따라서 부동산과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의 부동산도 거품 무려, 그 다음에 주식도 계속해서 거품 무려 해서 최근에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 간격으로 100포인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예.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이런 거 보면 한국의 추정한 장을 보면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면 다음에는 외환시장, 채권 시장으로 이 전이 되면서 나중에는 소위 하이먼 민스크가 주장하는 someday, sometime,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그래서 노무라증권에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2분기에서부터는 뭐 50% 폭락한다 하는, 이게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우려가 나오는 것도 결국 양적 정책이 물가가 지독히 안정된 상태에서 당초에 요 정도까지 추진해야 되는데 더 지연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런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연준의 결정을 두고도 많은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 상당히 오랜 기간 침체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역시 한국은행이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변화를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금통일을 앞두고 예. 사실 한국은행 얘기를 좀 안 해야 되는데요.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세계 중앙은행 입장과 변신한 입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여러 가지 올해 그 두 차례 걸쳐서 큰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말이 될수록 부동산이 다시 침체되는 이런 분위기예요. 예. 근데 사실 국내 부동산의 그 침체된 걸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감각이 좀 떨어지신 분은 세계 부동산 시장 안 좋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부동산 시장은 아마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얘기거든요. 거품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우리 교포들이 많이 있는 곳이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예. 다른 그 축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양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리도 확실하게 재료금리로 떨어지죠. 그다음에 돈도 확실하게 풀어주는 이런 상황에서 예. 사실 돈이라는 것은 이끼가 안 끼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끼가 안 끼는 게 돈입니다.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어딘가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금리가 재료금 상태에서 돈이 확 풀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쪽 저쪽 다 들어가다가 부동산 시장도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 부동산 시장이 파랑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어떠냐?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너무 지금 변화된 환경에서 물가가 안정돼도 불구하고 사실상 물가 안정이라는 전통적 목적을 고집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지장은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나왔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가 예상치를 2% 이상 설정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물가가 실질적으로 1%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앞으로 예상이 2% 나오면 물가 불안하다. 어떻게 하겠느냐. 물가 안정을 고집한다면 자, 금리는 못 내리겠죠. 동결해야 되겠죠. 이게 네.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일부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은 한국의 실물 경제가 회복된다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물가가 1%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물가가 지금 안정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한국은 이게 전통적으로 물가 안정만 고집해야 되겠느냐. 시청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겠습니다. 예. 다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듀얼 맨데이트다 해서 물가 안정 이외에 고용 목표제라든가 이러한 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을 좀 띄어서 웰스펙트에서 경기도 회복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쪽에 주력하는 것이 지금의 다른 국가의 모습이거든요. 예. 어떻게 하겠느냐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 디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각국이 인플레 타겟팅선, 주요 국가들 대부분 2%로 맞춰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타겟팅 무용론 얘기까지 나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2%는 현실적으로 좀 사실로 봤을 때 비현실적이 아니냐,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종전의 방식대로 인플레 타겟팅, 종전의 방식은 어떤 설정이냐면요. 예. 보통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네. 피셔 공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테일러 방식에 의해서 물가 안정치를 보통 설정하는데요. 유럽은 피셔 공식,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테일러 준칙 내지는 수정된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하는데요. 대체로 2%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경기가 회복되는데도 물가가 1%니까 이 물가 인플레 타겟팅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예. 하는 얘기. 그리고 진행자 입장에서는 예. 지금 물가가 지독히 안정돼 있으니까 뭐런 물가의 목표치를 설정하느냐. 그래서 인플레 타겟팅에 무용론이 나오는 예. 거거든요. 아마 한국은행이라든가 내일 그 회의에 참여하시는 금통위원들에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 타겟팅에 무용론이 나올 만큼 물가가 안정돼 있다. 예. 그럼 중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 어떨 것이냐? 하는 데에서는 한국의 당면한 문제가 중하위 계층의 가계 부채 문제가 이미 위험 수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정책 당국은 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이런 기획재정부와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양대 측이 잘 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가가 안정돼 있다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같이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원화 잘성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에서 이렇게 이번에 그 금통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하는 우세 속에 다른 한편에서는 꾸준히 금리 인하를 제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왜 인플레 타겟팅에 무용론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각국의 그 중앙은행이 이렇게 새로운 변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 왜 물가 안정위에 다른 목표를 속속 도입하고 그것이 자넷 앨런 시대에서는 더 강조되는가 하는 이런 것을 좀 김정식 총재라든가 아니면은 금통에 참여하시는 금통위 위원께서는 한번 감안하셔서 네. 국민 입장에서 좀 통화 정책을 좀 펴달라 예. 이것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술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